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발달적 직업상담의 세 가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포의 발달적 직업상담, 그리고 행동주의 직업상담, 포괄적 직업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달적 직업상담은 우리가 진로발달 이론, 수포 이론에서 학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포의 이론 중에서 이 직업 상담에 관련된 것만 뽑아서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즈버그, 타이드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발달적 직업 상담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달적 직업 상담은 이 내담자의 생애 단계를 통한 진로 발달 측면에 중점을 두는 접근법입니다. 자, 그래서 생애 단계, 자, 이 생애 단계, 즉, 이 전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네, 발달적 직업 상담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개인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동시에 고려한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동시에 고려한다는 측면 우리가 알아줘야 되겠고, 이 수퍼는 진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좀 더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인 이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 진단보다는 평가라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수퍼는 내담자의 문제들 뿐 아니라 이런 잠재력에도 초점을 둬 세 가지 평가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슈퍼의 모형 진단인데요. 자, 첫 번째는 문제의 평가입니다. 문제의 평가. 두 번째 개인의 평가. 세 번째 예언 평가. 그래서 일단은 슈퍼의 그 세 가지 그 모형 진단 평가 유형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평가, 두 번째 개인의 평가, 세 번째 예언의 평가. 그래서 문계연 이렇게 앞자를 따서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이어두시고, 두 번째는 이 문제의 평가만 별도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평가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평가다. 이 평가란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이고 매우 포괄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가는 이제 내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에 대한 통계 자료 및 사례 연구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예언 평가는 예언을 하는 거죠. 내담자에 대한 직업적, 개인적 평가를 토대로 내담자가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종류 기억하시고, 특히 문제 평가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의 6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는 매우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성적 플러스 정서적. 자, 이성적, 인지적. 이성적은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죠.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우리가 지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적은 우리가 이성적 방법으로 판단하고, 또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 그 영향을 받은 거고, 요 비지시적은 정서적인 측면, 내담자 중심이죠. 내담자 중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순서를 먼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순서에 따라서 비지시적, 지시적, 비지시적, 요 심층적 탐색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심층적 탐색하느냐, 요거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탐색 및 자아 개념 표현. 이것은
비지시적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 개념을 묘사하고, 두 번째 심층적 탐색. 그래서 지시적 방법으로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제는 지시적 방법이죠. 세 번째는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이때는 이제 비지시적 방법으로 내담자 스스로 자기의 사고를 명료화하여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을 하게 하고, 현실 검증. 이거는 지시적 방법으로 심리 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직업 정보를 직업 정보를 분석하여 현실 검증을 하고, 또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이거는 비지시적 방법으로 현실 검증을 통해서 태도와 감정을 탐색하고 처리한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은 비지시적 방법으로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그래서 앞자를 따면은 자, 문심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여자 이름이죠. 문심자, 신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태의, 자, 이건 남자 이름이죠. 그래서 문심자와 현태의가 결혼을 한다. 주례는 누구냐? 수포다. 예, 그리고 요거는 슈퍼에서 자, 비지, 여러분 알지? 콩비지, 콩비지, 비지 두 개를 샀더니, 자, 두 개를 샀더니 비비크림을 주었다. 자, 그러면 비지 두 개니까 비지죠. 비지. 그리고 뭘 줬어요? 비비크림, 비비. 이렇게. 자, 신부 문심자와 신랑 현태이가 결혼을 했는데 주례 선생은 슈퍼고, 슈퍼에서 비지 두 개를 샀더니 비비크림을 줬다. 뭐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슈퍼의 상담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퍼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과거는 우리가 진로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과거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또 내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등을 내담자 스스로 기술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결정 일기는 현재를 나타내는 건데, 내담자가 현재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또 내담자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의사결정 방식을 기술하게 한다. 그래서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 일기가 있는데, 진로 자서전은 과거의 얘기고, 또 의사결정 일기는 현재 얘기다. 요걸 우리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달적 직업상담에서 이런 직업정보가 갖춰야 할 조건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수준별 직업의 유형 및 그러한 직업들이 갖는 직업적 특성에 관한 정보. 어차피 이제는 직업상담이라 하는 것은 직업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달적 직업상담에서는 직업정보가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자, 직업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고, 또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서 어떤 직업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직업의 이동 방향과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갖춰져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직업 이동의 일반적인 양상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근로자의 이직 양상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직업 이동의 일반적인 양상이다. 이런 어떤 직업에서 어떤 직업을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직업의 일반적인 양상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업 특성이나 산업 분야의 접근 가능성과 개인의 적성, 가치관, 성격, 특성 등의 요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리고 부모의 개인의 직업 수준과 그 차이, 자, 그리고 그 적성, 흥미, 가치, 개인적 특성 간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정보 갖춰야 할 조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번을 주의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동주의 직업상담입니다. 행동주의 직업상담은 학습 과정만을 다룬다. 학습 과정, 직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학습 과정을 다루고 또 내담자의 부적응 행동을 바람직한 새로운 적응 행동으로 대체하는 데 초점을 준다. 우리가 행동 수정이니까 새로운 적응 행동으로 대체시킨 초점을 주고, 자, 불안을 감소 또는 제거하고 새로운 적응 행동을 학습시키며 직업 결정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것이 이제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의의면서 특징 의의가 되겠고, 자, 행동주의 직업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 구스타인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두 개를 일단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자, 의미하고, 자, 우유부단은 첫 번째 정보의 부족,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유부단. 자, 정보의 부족으로 직업 선택 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이 불안 때문에 직업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의 결핍에 기인한 것으로, 자, 정보의 결핍에 기인했다. 우유부단.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무결단성은 그 정보 제공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결단성은 정보의 제공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 부모의 강압이나 지시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등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자, 부모의 강압이나 지시, 그로 인해 발생된 이 불안 때문에 직업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가 주어지고 직업 상담이 끝난 후에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무결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상담했는데 부모가 넌 반드시 의사가 돼야 된다 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다른 직업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적은 안 나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다른 직업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무결단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행동주의 직업상담 기법 중 불안 감소 기법,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불안 감소 기법이고 어떤 것이 이제는 학습 촉진 기법인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불안 감소 기법은 체계적 등간법, 아주 잘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고전조 조건법에서 고전조 조건법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체계적 불안법이라 해서 한번 학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 불안을 야기하는 장면을 단계적으로 상상하게 해서 불안을 감소 또는 소거시키는 기법이죠. 단계가 있죠. 자, 첫 번째 단계 근육 이완 훈련, 자, 두 번째 단계 불안 의계 목록 작성, 세 번째 단계 둔감화. 그래서 이불둔 이렇게 외운 걸로 기억을 했었을 겁니다. 이불둔 체계적 둔감법, 불안 감소의 그 감소 기법. 자, 역조건 형성, 이거는 반조건 형성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내담자에게 공포나 부적절한 반응을 일으키게 했던 장면에 바람직한 반응을 연합시킴으로써 이 부적절한 반응을 소거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이제는 소아과 병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주사 맞는 거에 굉장히 겁내하죠. 막 울죠. 이럴 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주죠. 자, 내가 부적절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 맞는 거죠. 주사 맞는 거에 대한. 근데 거기에 바람직한 반응은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초콜릿 먹을 때 얼른 주사를 놓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 자, 금지 조건 형성 및 내적 금지. 명칭은 좀 어려운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금지 조건 형성 또는 내적 금지인데 내담자에게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걸로. 그래서 처음에는 내담자가 불안 반응을 보이게 되지만 불안 반응은 점차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불안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그 강아지가 막 쫓아다니는 걸 보고 처음에는 막 무서워하죠. 근데 강아지가 계속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아, 저 강아지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놀자라고 하는구나, 그래갖고 친해지죠. 근데 거기에 강아지가 쫓아다니는데 뭐 진돗개는 큰 개를 또 이렇게 세포트나 뭐 진돗개 이런 거를 제시하면 안 되겠죠. 강아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금지 조건 형성 또는 내적 금지라고 합니다. 자, 홍수법은 불안이나 두려움을 발산시키는 자극들, 이런 계획된 현실이나 상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자, 계획된 현실이나 상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자, 혐오스러운 느낌이나 불안한 자극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갖추도록 한 후, 가장 높은 수준의 자극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시간의 경감에 따라서 혐오나 불안을 극복하게 된다.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뱀을 잔뜩 놓는다든지 이런 거. 더 그 가장 높은 수준의 자극에 오랫동안 노출시킨다. 이런 것이 이제 홍수법이 되겠습니다. 혐오 치료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혐오 자극을 계속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 행동을 제거하는 기법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술을 맛보라고 하면서 술 플러스 구토약을 섞는다. 그럼 술 먹으면 구토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술 먹으면 내 구토를 일으키면 혐오가 돼서 치료가 되는, 술을 안 먹게 되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자, 두 번째는 학습 촉진 기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강화죠. 강화. 이거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직업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이제 직업으로 응용을 하면은 직업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내담자의 바람직한 직업 결정을 촉진시킨다. 이것이 이제 강하고, 자,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 학습.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행동을 관찰을 함으로써, 자, 관찰이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관찰 이 자체가 바로 모델링이죠. 그래서 관찰 단어를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죠. 자, 변별은 서로 차이죠. 차이를 배우는 것이죠. 자, 노란불일 땐 지나가고 빨간불일 때는 멈추는 거야 라고 하는 차이.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차이. 자, 차이가 나오면 변별이고 관찰이 나오면 모델링입니다.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사 도구 등을 사용해서 직업 선택이나 직업 결정 능력을 변별하고 비교해 보게 한다. 자, 행동 형성. 이거는 행동 조성이라고 하고 또 조형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한 번에 어떤 수정이 안 될 경우, 굉장히 어려운 복잡하고 힘든 것들, 이런 것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진적 접근 방법으로 내담자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행동을 가리키는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자, 돌고래 쇼라든지 이런 거 서커스단에 배울 때 굉장히 복잡하잖아.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쉬운 거부터 하는 거죠. 자, 행동을 구체적으로 단어가 많이 틀렸네요. 구체적으로 그 세분화해요. 행동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요. 단계별로 구분한 후에 각 단계마다 강화를 제공해서 내담자가 단번에 행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행동 등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토큰 경제 상표 제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학습 촉진 기법인데, 바람직한 행동의 목록을 정해놓고 그러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 보상을 하는 방법이죠. 뭐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토큰 안에 돈을 뭐 얼마씩 해야 토큰을 준다든지, 이래서 이제는 그 바람직한 행동을 더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최근에 제 친구는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인데 평균 3.5 이상 되면은 100만원 주겠다고 했더니 3.75 맞았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0만원 줬다고 하는데, 또 너 평점 평균이 4.0 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나 공부하기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무리하게 어떤 그 바람직한 행동을 무리하게 목록을 정해내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적정한 바람직한 그런 행동을 목록에 정해놓고 그 행동이 이루어질 때 보상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은 이 클라이스트가 제시를 했는데, 자, 포괄적 앞에 5개의 이론을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성 요인, 역동적 정신 분석, 행동주의, 인간 중심, 직업 발달. 그렇죠? 그래서 이 포괄적 직업 상담은 기존 상담 사례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자, 기존의 상담 사례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하고, 또 직업 상담의 목적에 진로 선택, 의사결정 기술의 습득, 일반적 적응의 고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면담 기법, 검사 해석, 직업 정보 등이 포함되고 있다. 특히 이제는 요거 기존 상담 사례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포괄적 직업 상담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 일단 그 절충이 들어가겠죠. 논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의미 있게 절충시킨 모형이고, 진단은 변별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 검사의 역할을 중시하며 검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자, 이 부분 검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검사의 해석이 되겠죠. 자, 검사의 역할을 중시한다. 클라이스트. 또 클라이스트는 이 진로 성숙도 검사를 또 개발한 바 있죠. 그래서 진로 성숙도 검사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다. 자, 이 클라이스트의 그 포괄적 직업 상담의 3가지,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단, 명료화 및 해석, 문제 해결. 그래서 내담자의 흥미적성, 성격 등에 대한 다양한 검사자를 수집하고, 그것을 내담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명료화하고 해석하고 문제를 해준다.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죠. 내담자가 의사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한다. 진짜로 명문대 나왔을 것이다. 왜? 5가지 이론을 다 알아야 되니까. 진명문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어떨까? 자, 포괄적 직업선택 기법은, 자, 초기 단계는 발달적 접근법과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쓰고, 중간 단계는 정신 역동적 접근법, 마지막 단계는 특성 요인 접근법과 행동주의 접근법을 사용한다. 예, 가끔 한 번씩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초기는, 자, 초기 4발 뭐 이렇게 이어도 됩니다. 초기 4발, 중간 정신, 자, 중간 정신, 그다음에 말기는 말특행, 자, 말특행, 이렇게 하나씩 이어서 중간 정신, 초기 4발, 중간 정신, 자, 말특행, 이렇게 외워도 괜찮겠습니다. 예, 진단검사의 유형에는 이 변별적 진단검사, 역동적 진단검사,
결정적 진단 검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데, 특히 일단은 진단 검사의 유형 세 가지, 변별적, 역동적, 결정적 진단 검사 있다는 거와, 그리고 이 변별적 진단 검사는 별도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변별 차이를 진단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차이를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 심리 검사를 사용하겠죠. 직업 성숙도 검사나 직업 적성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자, 1. 직업 성숙도, 2. 직업 적성 흥미 검사, 적성과 흥미 검사. 3. 요 검사의 내용, 변별적 진단 검사, 포괄적 직업 상담의 진단 검사의 유형에서 세 가지와, 그리고 변별적 진단 검사 유형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인데, 이 평가는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있다. 이 부정적 평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평가는, 긍정적 평가는 각 여러 직업 상담 접근법에서 장단점을 부각시킨 것이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 평가는 진단 상담과 취업 상담에 적합하나, 자, 직업 적응 문제를 깊이 다루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심리학에서 직업 적응의를 학습한 바 있죠. 다이스 로케스트. 이와 같이 직업 적응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 부정적 평가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발생하는 원인, 사고 중지 침묵, 내담자가 아무런 생각이 없고 할 말이 없는 상태, 저항에 의한 침묵, 내담자가 의도적으로 상담의 진행을 방해하는 감정 표현이고, 혼돈에 의한 침묵, 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하고 있는 상태, 탐색을 위한 침묵,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상태. 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원인이. 침묵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침묵은 유의한 필요 조건이다.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상담자를 싫어할 경우는 상담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이 의기 조정 상담은, 자,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사이버 상담이 있는데, 자, 자살 충돌, 또 전화 상담은 이러한 청소년 성문제의 응급 상태, 익명성 보장. 자, 상담이 안정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담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죠. 장점으로는 이제 청소년 성문제와 응급 상태 이런 것들, 또 익명성 보장을 할 수 있으나 안정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사이버 상담은 자살 충동 상담에 적합하고, 이런 사이버 상담의 장점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 접근, 익명성 보장, 내담자가 자발적 상담을 신청할 수가 있고, 청소년들 인터넷 상담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자, 익명성, 자발성, 접근, 자료 접근 용이성 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단점으로는 일회성이고 언제든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선 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